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강실 강의를 못 하다가 이 10월 달서부터는 지금 정규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으면서 10월 달에는 이것이 진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거를 지금 강의를 했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장은 그 선릉역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하시면은 한 200m쯤 올라오시면 우측에 아남타워라고 있고 그 아남타워 1414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11월 달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보면 제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한다 했더니 그러면 저기 뭐 퇴근 시간에 못 듣지 않습니까? 뭐 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밴드에 초청을 해서 제가 그 녹화를 해 놓으면은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그냥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들어도 되시지만은 제가 밴드에다 편집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가 여기 법인 그 통장에 번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규제 포함해서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10만 원이고 여기 저기 뭐야 그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에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것이 이제 진짜 농지 경매다 이 규제는 그 한국경제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지금 일반 서점에서 그 정가 2만 5천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강의만 들으시려면은 저한테 8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고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 저한테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시고 주소하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은 보면 강의나 교재에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여기 4444번에 2069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2069로 그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농지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보면은 물론 대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농지인데 이 농지 자체는 그 전답 과수원이고 실질적으로 지목과 관계없이 3년 이상을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게끔 됩니다. 따라서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에는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 보유할 때의 방법, 세금을 낼 때의 방법, 양도를 할 때의 방법, 이런 것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또 내가 사거나 팔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농업인이 된 후에 농지연금을 받는 방법, 또 내가 농지를 가지고 내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처럼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내가 이 농지를 그 빌려서 농사를 질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의 그 임대보증금이 정확하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농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생산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남쪽에는 지하 자원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해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대부분 경제를 이끌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1949년 우리가 해방이 45년이 됐나요? 해방이 45년에 되고 49년도에 보면은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최초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1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지를 든다? 적정히 농민에게 분배한다. 자, 5조를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좌에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한 사람이 농지를 많이 보유하지도 못하게끔 하고, 농사가 아닌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의 농지도 국가에서 취득을 하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도 든다 국가에서 취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게끔 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 소작농을 없애자 이런 법에 의해서 농지개혁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 이 4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1973년도죠. 73년도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62년도인가 63년도에 이제 혁명을 해서 잡으시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개발을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막 스타트 하려고 할 때인데 그때도 쌀도 많이 모자라서 우리 어렸을 때에 뭐 혼식하고 제가 저기 뭐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혼식을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이러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분식의 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러던 시기인데 그때 농지의 개혁법을 바꾸게끔 됩니다. 뭘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데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다시 말하면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든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 제한, 그 다음에 사유 농지의 지목 변환 이런 것이 있고 이 당시에 절대 농지라는 것이 있고 상대 농지라는 것이 있어서 절대 농지로 지정을 하게끔 되면은 그는 어떤 목적으로도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못하게끔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절대 농지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어서 다른 곳에다가 대체 농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1973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농지법으로 바뀌는데 이게 언제냐면 1996년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김영삼 정부 때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만불이 다가서다 보니까 경제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하게 여윳돈을 투자를 하게끔 되는데 이 투자를 하는 것을 부동산 중에서도 뭐에다가 농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이런 투자하게끔 되면은 그 농지가 뭐라면 일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넘어가게끔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대 다시 농지법으로 바꾸고 제일 중요한 것은 8조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나 농지보전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만 돼 있었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바뀐 건 농지법으로 바뀐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농지를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네에서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이 농지법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농지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발급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심사를 해서 농지증을 해주던 것을 지금은 이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농지를 취득하고 난 내일부터는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형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든지 바닥 공고리를 쳤다든지 물건을 쌓아뒀다든지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농지증을 다 해주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 바뀌게끔 됐습니다. 이 농지라는 것은 농지 자체가 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고 투자를 하고 소유하고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지를 소유하기 전에 내가 농지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보유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매각을 해야지 되는지 방법과 절차를 먼저 알고 농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지를 사는 사람은 범죄시 여기는데 농지를 사서 농지법을 어긋나지 않게끔 소유와 관리를 한다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없죠. 물론 LH공사처럼 거기 그 농지가 개발이 돼서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수용당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다시 말하면 농지를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알고 투자를 하는 그 정보를 빼낸 것이 범죄지 농지를 사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그 정보를 빼내지 않고 그냥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용이 돼서 갔다. 그럼 제가 보기엔 그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내가 농사를 가지고 짓다가 농지법에 의해서 빌려줄 수 있는데 언제 빌려줄 수 있는지 또 내가 농사를 짓다가 그 연금을 신청하려면 농지 갖고 어떻게 연금을 신청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농지를 투자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교재를 보시게끔 되면 제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파트 6에서 전부 다
개로 나누어서 하게끔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농지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소유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매도시까지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농지에 들어가는 농지 전용할 때, 농지를 경작할 때,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를 살 때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농사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알려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의 역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농지개혁법, 농지보전과 이행에 관한 법률, 다시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법이 바뀌었는지 그 역사를 좀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파트 2에서는 뭐냐면 농지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 농지법 적용을 받고 어떤 땅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느냐. 또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라는 것은 많은 혜택을 주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을 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리고 농업인이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내가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지를 판단해보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나도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농지를 어떻게 소유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럼 내가 보면 농지를 샀으면은 농사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농작을 경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내가 농지를 사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질 때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파트 4에서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면서 농지연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농지연금을 받다가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농지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배우자도 같이 돌아갔을 때는 그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농지에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이란 땅이 전부 다 28가지의 지목이 있는데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에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3년 이상 지은 농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농지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농지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5번째, 6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살려면 제일 첫 번째 넘어야 될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졌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그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증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낸 대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안 지면 지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다든지 상속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거래를 하려다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경매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띱니다. 또 공매에서는 입찰 보증금은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 등기, 돈을 다 내놓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실전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11월 달에는 그 농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12월 달에는 다시 토지 개발의 중에서도 건축법에 관한 토지 개발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이렇게 4회입니다. 교재를 포함해서 1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와서 오셔서 대면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오실 분은 전철역 선릉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은 한 200m 올라오시면은 우측에 아남타워라는 곳이 있고 그 아남타워에 1414호에서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강의라고 저는 자신하고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강의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여기에 4444-2069 다시 말하면 4444-2069 요리로 문자를 주시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도 입금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성함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동영상 밴드로 초청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오시든지 않든지 무조건 밴드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대면 강의 하든지 아니든지. 왜냐면은 강의를 들으셨다가도 또 다시 제 강의를 들으려면은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해드리고 밴드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시간 강의한 것을 편집을 해서 밴드에 올려놓으면은 5개월, 6개월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수강 신청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